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H 스타트업 팀의 김덕원 책임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플랫폼 기반 모듈 교체형 퍼스널 모빌리티 개발 내용입니다. 목차는 현안 분석, 해결 방안, 개발 개요, 비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안 분석 내용입니다.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제품의 전동화는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모터 및 배터리 기술의 발달과 환경 규제 강화로 전동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아동 모빌리티도 전기 유모차, 전동 외건, 유아 전동차와 같은 제품들이 전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모빌리티의 전동화의 걸림돌은 비싼 가격에 비해 사용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이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아이의 사이즈에 맞는 모빌리티를 계속해서 구매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디럭스 유모차, 휴대 유모차, 외건을 구매했는데 실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가 전동차를 타고 가는 걸 보고 계속 눈치를 주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동차를 중고로 구매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기반의 아동 모빌리티 제품도 비싼데 전동화가 되어 있는 모빌리티 제품은 1.5배에서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다수의 모빌리티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영유아 부모 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3개 이상의 모빌리티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모빌리티 보유로 인해서 소방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공동주택 내 복도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동 모빌리티 제품은 중고 가격 방어가 되지 않아 중고로 다시 팔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는데 스토킹 제품은 중고나라 등에서 최초 구매 가격 대비 약 85% 인하된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 모빌리티는 구매, 보관, 처분에 대해 비효율성이 매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해결 방안을 공유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아동 모빌리티의 하동 구동부를 플랫폼화하여 아이가 커갈 때 생애 주기별로 모듈을 교체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외건, 전동 카트, 전동 스쿠터와 같이 다목적 모빌리티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PMP는 일렉트릭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의 약자로 현대차 전기차 플랫폼인 eGMP의 개념을 활용하였습니다.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 플랫폼에 어퍼 모듈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모듈로 스위칭이 가능하고 아동용 모빌리티를 전동화할 수 있으며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 대상을 20, 30대 남성 중심에서 여성 및 노인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솔루션이 고객이 진정 원하는 것인지 시장 잠재력 조사를 위해서 한국 리서치를 통해서 FGD를 진행하였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에 경험이 있는 아빠 그룹 7명, 엄마 그룹 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플랫폼 기반
퍼스널 모빌리티 의견에 대해서 취합한 결과 모듈 교체를 통한 다양한 용도 사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엄마그룹에서는 탈부착이 부담스럽고 번거로울 것 같다는 의견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제품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그룹에서는 탈착식 배터리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는데 배터리 충전은 엄마보다는 아빠가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적재를 위한 가벼운 무게와 보관 측면을 강한 폴딩 기능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FGD 조사와 함께 온라인 설문조사도 병행하였습니다. 관심 고객 100명을 오픈 채팅방에 초대하여 모듈형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구매 의견과 기능 선호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모듈형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에 대한 구매 의사가 74%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직접 제품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차량 적재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셨고 폴딩과 같은 편의 기능, 오토 브레이크와 같은 안전 기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발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편하게, 가볍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듈 교체형 모빌리티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이 점을 개발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쉽게 사용하기 위해 원터치 모듈 교체, 커넥터 프리 구조, 팝업 시트, 접이식 핸들바를 구현하였고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로드셀을 활용한 가문형 조작 방식, 좌우 회전이 편하도록 토크 벡터링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가벼운 구조를 위해 조향 구조를 단순화하였습니다. 제품의 안전을 위해서 배터리 화재 예방 로직을 적용하였고 배터리셀 밸런싱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오동작 저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회로를 강건화하였고 배터리 방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운전이 가능하게 구현하였습니다. 요소 기술들은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소 기술로 모듈 교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원터치로 탈부착이 가능한 어퍼 모듈 결합 구조를 반영하였습니다. 후크 걸림턱과 푸시 연남 구조를 적용하여 누구나 쉽게 모듈을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핸들바는 다양한 모듈이 조향이 가능하도록 앞쪽과 뒤쪽 양쪽의 핸들바가 결합될 수 있도록 하였고 핸들바 체결 구조로 커넥터를 없애고 핸들바와 모듈 간의 결합 구조를 단순화하였습니다. 베이스 플랫폼에 팝업 시트를 내재하여 모듈 교체 기능을 쉽게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핸들바 구조를 단순화하여 핸들레버 접침 동작으로만 핸들바를 접어서 베이스 플랫폼과 전동웨건이 세로로 거치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FGD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차량 적재가 필수임을 알 수 있었고 차량 적재를 위해서 접이식 핸들바를 통해 폴딩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조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드셀을 활용한
감음형 조작 방식을 개발하였습니다. 핸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작은 힘을 가하면 그 방향으로 조향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로드셀은 전자식 저울에서 무게를 측정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데 힘의 세기를 센싱하는 부품입니다. 여러 모듈이 결합하기 위해서 앞뒤로 핸들바가 결합이 가능해야 하는데 플랫폼의 앞쪽과 뒤쪽에 모두 로드셀을 반영하여 여러 호포 모듈에 대응 가능한 전자식 조향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여러 호포 모듈 교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로드셀을 활용한 전자식 조향 방식을 신규로 적용하였고, 로드셀이 고장이 났을 경우 조향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으로 로드셀 앞에 전압 강화 센싱을 위한 수동 소자를 추가하였고, 고장 진단을 위한 신규 제어 로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식 조향 부품인 로드셀이 고장이 났을 경우 진단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작은 힘으로 조향이 가능하도록 구동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좌우 바퀴의 회전수 차이를 이용하는 토크 벡터리 기술을 적용하여 편하게 좌우 회전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경사로나 언덕길에서도 쉽게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적은 힘으로도 조향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계식 조향 방식 대신 전자식 조향 방식을 적용하여 구조를 단순화하고 무게를 절감하였습니다. 듀얼 모터와 캐스터 휠을 조합하여 전자식 조향 방식을 구현하였습니다. FGD 조사 결과 엄마그룹에서 우려가 많았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기능 로직을 추가하였습니다. 전자식 PRA 기능을 추가하였고, PRA 기능이 오당적했을 경우 이를 진단하기 위한 신규 로직도 추가하였습니다. PRA 기능은 전기차에도 적용되어 있는 기술로 돌입 전류로 인해 배터리가 파손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프리차징 기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식 PRA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였습니다. 모빌리티 제품을 안전하고 오래 타게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간 셀 밸런싱 기능이 필수적인데, 우리 모빌리티 제품에 셀 밸런싱 기능을 반영하였고, 셀 밸런싱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동작할 경우 이를 센싱하고 리셋하는 기능을 신규로 개발하고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제품은 전압의 안정성이 중요한데, 전압의 플러추에이션이나 볼테지 드랍에 의해서 전원이 꺼진다거나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통합 제어기를 가지고 전원 안정성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 소지가 있는 전원에 디커플링 캐패시터 최적화를 수행하였고, 파워 패턴을 보강하여 전자 회로를 강건화하였습니다. 배터리 방전 시에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전동과 수동이 전환되는 구조를 개발하였습니다. 전동 제품이 아닌 기존의 유모차나 외건과 동일한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캐스터 바퀴를 적용하였습니다. 베이스 플랫폼의 목업을 제작하여 실제 문제점을 검증하였는데, 정지 상태에서 등판 능력이 부족한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과 같이 약간의 오름턱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 시에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휙 돌아버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8인치 인일 모터를 사용했는데 스펙상으로는 350W 출력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구동 스타트 출력은 100W가 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0인치 이상의 인일 모터로 변경하거나 기어드 모터로 변경하는 안이 있었고, 둘 다 중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지만 출력이 확실한 기어드 모터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량이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륜 플랫폼 구조상 구동륜 접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향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영상과 같이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구동측 한쪽 바퀴가 지면에서 살짝 떨어지게 되면 조향 기능이 상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결 검토안으로는 베이스 플랫폼을 뒤틀림 구조로 가지고 가거나 서스펜션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해당 문제를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서스펜션을 추가하는 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도 중량 증가로 추가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베이스 플랫폼에 대한 MVP를 완성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워킹 모드나 탑승 모드가 잘 진행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워킹 모드는 전기 유모차, 전동 외건, 전동 카트로 활용할 수 있으며, 탑승 모드는 유아 전동차,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편한 조향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최적화 작업이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 일정은 24년 상반기 출시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FGD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1차 시장 검증을 진행하였고, 베이스 플랫폼과 4가지의 어퍼 모듈에 대한 MVP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도록 시제품을 보완하여 양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하고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모듈 교체형 퍼스널 모빌리티 비전을 담은 영상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2회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플랫폼 기반 모듈 교체형 퍼스널 모빌리티를 발표한 현대자동차 H 스타트업 팀의 김도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H 스타트업 팀에서 사내 스타트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영상 공개 이후에 개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줌에 접속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전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인데요. 퍼스널 모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PMP 플랫폼에 장착되는 모듈 형태, 이것을 이용하는 인원, 어린이 혹은 어른, 노인에 따라 핸들의 민감도가 다르게 적용될 거라 생각됩니다. 각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형태에 따라 핸들의 민감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핸들의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민감도에 따라서 어떻게 좌우 회전이 된다든지 힘의 앞에 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뒤로 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민감도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고 향후에는 이런 필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 기준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중에 신원준 님이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인데요. 생애 주기에 따라 어프 모듈 변경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수명 등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은 없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하부 고동부를 플랫폼화하여서 다양한 모빌리티로 전환해서 생애 주기별 혹은 다목적으로 폭설한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생애 주기별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터리 탈부착식이 이제 필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탈부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대중화에 따라서 배터리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교체 주기 시점에는 배터리 구매 가격도 이제 부담이 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저희가 개발할 당시에는 배터리의 수명은 한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개발을 진행해 왔고, 2년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이제 배터리를 새로 구매해서 이제 탈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질문 중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노경도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오퍼 모듈을 얼마나 다양화하고
특히 서드파티에서 얼마나 많은 호황 모듈을 생산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일단 고가 수입 유모차나 정동기 구동 브랜드 가치를 우선으로 보는 내수 시장상 교체형 모빌리티가 시장을 얼마나 파고들지, 즉 유모차나 정동 킥보드, 트레일러 같은 전문 제품과의 제품 경쟁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전문 제품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은 무엇이고, 두 번째로 모빌리티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도 저희가 상당히 이제 고민을 했던 내용입니다. 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어프 모듈을 개발함에 있어서 서드 파티와의 협업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퍼 모듈 개발을 위해서 그 국내 1위 업체인 그 외건 업체하고 그 정동차 업체와 어퍼 모듈 개발에 대해서 NDA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모차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진행을 해왔고요. NDA 계약을 통해서 그 업체들이 이제 그 어프 모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 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 규제 관련해서도 저희 같은 제품은 시장에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법규적으로는 회색 지역에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야쿠르트 카트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야쿠르트 카트도 실질적으로 인도에서 다니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 대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인도에도 다니고 차도에도 다니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복귀적으로 또 계속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개발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인데요. 네 번째 질문은 안녕하세요. 미래 모빌리티에 관심이 많아 푸버러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수정 님이 해주셨던 질문이네요. 사용자들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차량에 적재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미래에는 또 하나의 커넥티비티가 되어 모바일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이 키즈용 킥보드를 많이 사용하던데 심지어 주차도 해놓더라고요. 앱에서 위치를 공유하거나 퍼스널 모빌리티 상태를 관리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을지 관련 연구가 있는지 등 의견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개발 당시에 엄청 이제 고민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정동 키보드 같은 경우도 보면 블루투스를 통해서 핸드폰이나 키보드랑 서로 이제 호환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앱을 이용해서 공유형 키보드를 활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커넥티비티 기능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은 개발 여력이 없어가지고 앱 연동과 같은 기능을 이제 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래 핵심 경쟁력은 커넥티비티 기술 개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중동화 기능에 대한 고도화 이후에는 커넥티비티 기술 개발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넥티비티 기술이 박수정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과 동일하게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렇게 개발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사전 질문해 주셨던 내용 중에 임덕규 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그, 안녕하세요. 그, 앞서 그룹 학술 대회에서 이번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 처음 접하였고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플랫폼 기반 모듈 교체형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기술 특허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출원이 되었는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제품의 주요 타겟 고객층은 누구인가요? 세 번째는 향후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실물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H 스타트업 팀에 소속 중인지 향후 분사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 질문이 일단 한분께서 네 분의 질문, 네 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요 관련돼서 기술 특허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출원이 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이제 그 모듈을 교체하는 구조라든지 저희가 조향 시스템이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조향 시스템을 구현을 했는데요. 좀 남들과 다르게 좀 편하게 조향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구현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내 특허를 출원을 5건을 진행을 했고, 디자인 특허도 9건을 출원해가지고, 올해만 저희가 총 14건의 그 특허를 출원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술 보호를 위해서 좀 많은 특허를 좀 진행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셨던 질문은 해당 제품의 주요 타겟 고객층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해당 제품은 원래는 이제 저희가 교통약자를 주 타겟으로 하였습니다. 이게 교통약자라고 하면 그 어린이 또 영유아를 동반한 그 부모 그리고 노인 그리고 장애인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저의 주 타겟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진입시장은 그 모든 그 교통약자들을 다 타겟하기에는 제품을 만들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진입시장은 이제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를 주 타겟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를 주 타겟으로 해서 이제 유모차라든지 그 킥보드라든지 그 전동차라든지 스쿠터라는 그 부분들을 교체하면 쓸 수 있는 외관까지 해서 교체해서 쓸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셨던 내용은 향후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서 공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올 9월 달에 그 시제품을 가지고 그 부산 베이비 앤 키즈 페어에 참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제품의 시연을 통해 가지고 그 소비자 반응을 직접 봤는데요. 직접 한 250명 정도가 이제 설문에 참석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90% 이상 되는 분들이 이제 구매하고 싶다는 의견을 이제 직접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이 시제품 단계였기 때문이었는데 좀 더 이제 양산 수준까지 고도화를 해가지고 원래는 박람회 혹은 전시회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질문은 H 스타트업 팀에 소속 중인데 향후 분사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이제 H 스타트업 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H 스타트업 팀은 그 현대차 그룹 내에서 그 스타트업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그 선정을 해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스타트업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아이템들을 선정을 해서 그쪽에 그 관련된 팀원들을 구성을 하고 이 사람들이 1년이나 2년 정도 개발을 진행해서 향후에 이제 분사의 가능성이 있다. 이게 시장, 시장에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분사의 기회를 회사에서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회사에서 기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사내 사업화를 진행한다든지 혹은 이제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팀원들이 다 이제 원소속으로 복귀를 이제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지금 거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분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질문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실시간으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최은창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배터리 탈부착을 하게 된다면 어린 나이 친구들이 모빌리티 촬영 시 무게 때문에 정차 도중 앞으로 쏠림 같은 위험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안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그 멈춤할 때는 슬로우로 스탑해서 쏠림 기능을 최대한 없도록 구현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고요. 그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수 질문자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선정해서 드릴 건데요. 그 우수 질문자에 선정되신 분에게는 운영체에서 선물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우수 질문으로 선정한 질문은 그 임덕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 이분께서 한 분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관심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임덕규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을 우수 질문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Q&A를 진행할 수 있는 또 더 다른 질문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에서 모베드라는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모듈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이점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모베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로보틱스 랩에서 아주 잘 구현이 됐던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아주 고가의 그 로봇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그 스쿠터 그러니까 어찌 보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차별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하고 지금 그 차이점이 없는지 많은 비교 분석도 전에 요청해서 진행했었는데요. 상당 일부 내용은 많은 내용이 겹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나갔던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 Q&A 진행을 위해서 시간 관계상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어지는 다음 세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